네, 알맹이 심기 5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5번 문제 가져왔고요. 후반부로 가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의고사 문제 여러분들 알죠? 19번 문제가 항상 좀 어려워요. 그죠? 자, 얘도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고요. 변형 문제인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아닌 원소의 합을 구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합이라고 얘기하면 겉보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합하는 게 정상인 거죠. 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아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조건 해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연수 KM이고요. 전체 집합은 어떤 K라는 거의 자연수 이하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A는 그것들 중에서도 K보다 작거나 같은 M에 대한 약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B는 B에서 A를 뺐었을 때는 3, 5, 6, 3개가 남는데 A 합집합, B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9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가조건이고요. 나조건에서 A와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리죠? 그래놓고 이제 묻는 게 있어요. 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다 붙을 땐 조금 좀 수정을 해볼까요? 그 드물어간 쓰면 어떻게 되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A와 B의 모든 원소를 제거한 전체 집합 중에서 A도 아니고 B도 아닌 애들만 모아갖고 더하면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데, 지금 특성상 가조건에서 B 빼기 A를 줬다는 건 왜 그런 거 알죠? B 빼기 A는 B 교집합 A 여집합으로 되는 거. 쌤이 이거는 이제 개념 터리 영상을 후반에 이제 집합 부분 얘기할 때 언급을 하긴 할 건데, 요거 관련된 것들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B 빼기 A. 그러니까 순수한 B만 남았을 때, 그러니까 벤을 그리면, 쌤이 이제 벤을 그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벤을 그렸을 때, 자, 벤을 그리면 A하고 B가 이렇게 A 집합, B 집합이 같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B의 집합은 3, 5, 6, 3개만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순수한 A 집단에 있는 원소만 구할 수 있다면 나머지 전체 집합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조건을 해석하는 것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을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일 크리티컬한 게 바로 요 원소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K의 값을 우리가 모르면 원소의 합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죠. 전체 원소는 특정 자연수 이하의 모든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저걸 드모르간을 쓸 건데요. A 합집합 B 여집합의 경우에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럼 얘가 B 빼기 A 아닌가요? 어차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저게 B 교집합 A 여집합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밑에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B 빼기 A가 3, 5, 6, 3개였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9개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전체 집합은 K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B 빼기 A도 그 중에 어떤 랜덤한 3개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3, 5, 6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수가 9개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에는 사실은 자연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B에 3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에 지금 9개가 있대요. B를 제외해놓고. 그러니까 B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영역이 9개 있다는 건 12개 있다는 얘기인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가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체 집합은 결국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2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였던 거예요. X는 자연수에 속해요. 자,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 대해서 이제 K의 개수가 K가 12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K가 12인 거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됐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M의 값을 가지고서 A의 원소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지금 일단은 M은 K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B에서 A를 뺐을 때가 3, 5, 6, 3개가 있었다고 했는데 A 집합의 특성상 M의 원소가 아니라 M의 약수라고 돼 있어요. 자, 약수인데 B의 숫자를 A가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B가 3, 5, 6이다. 이 얘기는 즉 이 M이라는 숫자는요 3의 배수여도 안 되고요
6의 배수여도 안 되고 5의 배수여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9의 약수라고 했다 치면 이거 돼야 안 돼요. A가 1, 3, 6, 9로 포함하게 될 텐데 3하고 6은 순수한 B의 것이어야 되니까 절대로 3, 5, 6은 포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리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 5, 6을 제외해 놓고 1, 2, 4, 7, 8, 9, 10, 11, 12 정도 12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들 중에서 이제 뭐를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느냐면 A 집합의 모든 원소하고 B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산을 했을 때 그 값이 같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 A하고 B의 교집합의 개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순수한 B는 순수 B의 원소 합이 어떻게 돼요? 지금 3하고 5하고 6을 합쳐야 되는 거니까 그 값이 14란 말이죠. 그러니까 A가 가지지 못한 B의 원소의 합이 14라고요.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A가 가졌지만 B가 가지지 못한 원소의 합도 14여야 교집합은 어차피 A나 B나 원소의 합이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B가 가졌는데 A가 가지지 못한 3, 5, 6과 버금가는 똑같은 합산값을 가질 수 있는 원소를 A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 개념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1의 약수라고 했다 치면 왜 안 되느냐면요. 그럼 A가 1이라고 해버리면 A가 1 한 개밖에 안 가지잖아. 근데 어떻게 A 원소의 합이 14에 도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되죠. 이미 B는 14를 최소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A하고 공유되고 있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합산도 들어갈 거야. 근데 어차피 A와 B의 교집합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전체 원소의 합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얘는 어차피 그 A에 속하든 B에 속하든 그 원소의 합이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A의 순수 원소의 합이 지금 순수 A의 원소의 합도 B의 원소의 합이랑 14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서 누구의 약수일지를 추정을 해야 되냐는 거죠. 자, 2의 약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1하고 2밖에 안 돼요. 여기껏 해봐야 4도 안 되고요. 7 정도 가면 조금 의심해볼 만은 한데 7이면 1, 2, 4, 7. 자, 만약에 교집합이 없다 해볼게요. 교집합이 없어. 자, 교집합이 없으면 1, 2, 4, 7 합하면 어떻게 돼요? 15 되죠. 아, 오버됐어요. 같지 않아요. 그럼 7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8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8의 경우에는 1, 2, 4, 8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당장 다 해보면 15죠. 그런데 조건에서 우리가 A하고 B의 교집합이 있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1이라는 원소를 제거하게 되면 이거 나머지 3개 2, 4, 8의 합은 14거든요. A의 순수 원소가 만약에 2, 4, 8이고요. 그렇다면 1의 원소가 A하고 B에 공유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합계가 15로 똑같죠. 요거 가능하죠. 그죠? 9는 애초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6의 배수니까 12도 안 되고요. 5의 배수 10도 안 되고요. 11은 1하고 11 소수 2개밖에 없어가지고 얘는 소수라서 애초에 A의 그 순수 원소의 합을 14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8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서 A 원소가 2, 4, 8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종합을 해보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 A와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다 따져볼 수가 있을 텐데요. 1, 2, 3, 4, 5, 6, 8 이렇게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12까지 중에서 나머지 없는 거 뭐 있어요? 7, 9, 10, 11, 12. 이 5개 합치는 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왜? 전체가 아까 K가 12라 그랬으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다 더해보면 19, 19, 38 거기다가 10을 더해서 49가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집합인데 집합 형태도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사고력에 의한 문제인 게 눈에 띄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개념만 알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개념을 알았다 하더라도 단서 조항을 빨리 시간 안에 조립을 해서 남들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고 그거를 가지고 노는 것. 과제의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수행평가를 남들보다 기깔나게 잘하는 것. 다 이거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은 적응을 잘하고 이 AI 시대에 쌤도 AI를 너무 매일 쓰고 있지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회차에서 이제 오늘 이번 주의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